설명 좀 해줄까? 짧게라도. 중요한 거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하고 연관되는 것만 하면 되잖아.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미리 시작하자. 어째 동현이는 약간 늦어도 시작합시다. 우리 오늘 해야 될 게 원래는 도형의 이동이거든. 한번 처음 펴봐. 일단 도형의 이동 이쪽부터인데 이거를 하려면 직선도 알아야 되고 뭐 다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짧게 좀 리뷰를 해보자고요. 핵심만, 뭐 증명이나 막 이런 건 다 생각하고 공식 정도만 알고 가자고. 알겠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건 어때?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요. 나 알지 않니? 맞지? 아는 건 뭐 쌤이 알면 되잖아요. 모르는 것만 하자고요.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 두 번째는 내분점, 외분점이거든요. 뭐 무게중심도 있잖아요. 내분점, 외분점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 공식?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내분점 뜻은 아는데 막 이제 좌표 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같이 해보지 뭐. 근데 너가 필요하면 좀 적어놔야 되는 책이 없거든. 왜냐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겠냐 문제가. 뭐 보통 이렇게 쓰잖아. 좌표 두 개 x2, y2. 뭐 c까지 잡아줘 볼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a, b를 선분이잖아, 선분.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뭐 외분한다도 있잖아요. 좌표는 항상 x, y 두 개씩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도 다 할 수 있거든. 그럼 요것만 해보자고요. x 좌표잖아요. 내분점일 때는 얘를 더하죠. 외분점은 빼는 거야. 순서대로 이렇게 몇 대 몇 순서대로요. 그럼 분자는 이거 우리 왜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m 대 n을 이렇게 대각선 위에 보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 맞죠? 공식 외울 때. 자, 그러면 뭐 들어가겠노 여기? mx2 맞죠? 플러스 nx1. 그러니까 x끼리 한다는 뜻이지. 뭐 y는 y끼리 문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그 다음은 문자만 y로 바꾼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밑에 거는 그러면 얘하고 중간의 부호를 바꾸는 거겠지. 중간 부호라는 게 이거 말이야. 이거. 그치? 얘를 다 빼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얘도 뭐 y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 기억났어 이제? 자, 그러면 중점이라는 게 있어요. 중점은 내분점인데 1대 1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mn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내분점에다가. 그래서 중점은 내분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1 집어넣는다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치가 1, 1이니까 위치 바꿔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한다. y도 똑같다. 뭐 이런 거 아니야. y끼리 더해서 2 나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점 3개 있을 때 말이야. 뭐가 있지? 무게중심이 있어. 그럼 자, 무게중심은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3분의 x1, x2 이거 다 더하는 거지. y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야. 여기에 또 뭐가 응용이 되냐면 우리는 얘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걸 하려면은 응용되는 게 더 있어. 뭐가 있냐면은 봐봐. 지금 무게중심과 연관이 있는 건데 원래 무게중심이 뭐야? 삼각형에 있는 무게중심이거든.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 말고 원이 나오면 막 외접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내접원, 외접원 기억나? 그럼 너가 외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외심이 뭔지 알아? 이걸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원 파트 들어가보면 내심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는 다른 거고. 그러면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 두 개니까 외심의 뜻, 외심을 찾는 방법 두 가지야. 내심도 마찬가지고. 그럼 외심의 뜻이 뭐죠?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삼각형이 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그게 정인데 그럼 그걸 찾는 방법이 뭘까? 그 좌표잖아. 점이잖아.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좌표를 찍는 방법이지. 중심이잖아. 너가 아까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좌표를 딱 찍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원을 그려가지고 점을 딱 찍을 거 아니야. 그 점의 위치가 무슨 방법으로 찾느냐 이거죠. 그렇지. 꼭지점이지, 그지? 이게 내심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차이점은 얘는 꼭지점까지 맞죠? 꼭지점까지 거리가 일정한 거죠. 같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쭉 이렇게. 근데 그 거리가 바로 그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고 연관이 많죠. 말 그대로 원이. 그러면 내심에서는 그러면 또 뭐가 있어? 얘도 내접원의 중심인데. 그러면 내접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냐? 또 얘도 마찬가지야. 거리가 일정한 건 맞는데 이거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얘는 찾는 방법을 조금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얘는 각 변에, 오케이? 각각의 변이야, 변. 삼각형에서 변이 이렇게 선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중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을 들어봤지. 각 변의 뭐야? 수직 이등분 선 교점이야. 이게 원래 찾는 방법입니다. 이건 성질이고요. 각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저게 중요하다고요. 이 말 이해돼? 그러면 내심은 성질이 뭘까? 내심의 성질은 어디까지 거리가 같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변까지지. 얘는 변까지 거리가 같은 거야. 꼭지점이 아니고 각 변, 맞아요? 변 3개. 각 변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다. 이때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간다는 거죠. 그 선하고. 자, 그러면 양은 어떻게 찾냐? 어디에 교점입니까?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 맞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요 말 이해돼? 그림 하나 그려줄까? 발에 내가 만약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좀 작은 원이 있는데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적당하게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자, 안에 있는 원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까 내심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따 가다 그죠? 이렇게 접하는 거죠. 접하는 거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원을 안에다가 그렸으니까 여기 내접원 맞죠? 내접원이거든. 내접원 안에서 접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때 이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심에서 이 길이가 같은 거지. 근데 같을 수밖에 없지. 반지름이니까요. 근데 이걸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각에서 이걸 이등분을 쫙 하는 거 이렇게 각이 똑같다는 거 이렇게 맞죠? 이쪽에서도 끄었을 때 요각이 같은 거죠. 이쪽에서도 같고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외심이 있다. 그 외심이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또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원이 있는 게 외접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중심도 이쯤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노란색처럼 이렇게 이 길이가 다 아까 같다고 했는 것처럼 얘도 이 길이가 같은 거지, 그지? 이건 자동으로 같은 거지.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 점을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아까와 똑같이 해보면 이 각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변에서도 끊고요. 이렇게요. 뭐 이해돼? 이때 만나게 된 이 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죠. 근데 외심은 직각삼각형일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의 위치는 항상 빗변의 중심에 있어요. 빗변의 중점이야. 둔각삼각형이면 외심은 밖에 있어요. 원 밖에야. 아니 삼각형 밖에. 또 예각삼각형은 반드시 안에 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안에 있잖아요. 삼각형. 이게 바로 예각삼각형일 때문에 예각삼각형. 이런 거 자주 나온다고 얘기해요. 특히 원의 방정식 하면 잘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면서 미리 언급을 하는 거야. 얘는 원래 중2 때가 나와. 고등학교는 아니야. 맞아? 요새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점과 좌표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다. 끝을 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점과 좌표였을 때까지, 그지? 두 번째는 이제 뭐야? 직선이 있단 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라는 거 뭔지 알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맞잖아. 1차 함수 말이야. 직선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기울기가 맞아? m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라고 하지, 그지? 지나는 점을 x1, y1일 때 이 직선의 방식이 뭐예요? y는 m x 마이너스 요거 좌표 플러스 y와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하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없을 때는 지나는 점이 하나 더 해서 두 개 생겨야 돼요. 그러면 지나는 두 점이 있을 때는 좌표가 보통 x1, y1, x2, y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디서 나와? 이게 두 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나는 두 점일 때 직선의 방식을 구해봐 이거예요. 동현이가 책 잘 준비했나? 저거 저기 생긴 거.
이건 탑반이잖아. 소연 선생님 칠 거잖아. 파워가 올라가는데 이걸 잠깐. 파워반하고 다른데 책이. 이렇게 생긴다. 여기 안 적혀있잖아. 파워반 유니크반이라고. 안 적다가 적혀있잖아. 기초조건 말이야. 파워반 걔 내어줬다고? 예. 아니 이분이 잘못 얘기했네. 이거 아직 안 썼으니까 안 썼으니까 한다고 저거 하자. 집에 가는 길에 해도 되고 신청해도 되고요. 선생님 복사 해놨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너 급하게 산다고 그랬구나 맞죠? 유닉 그러면은 태민은 어떻게 샀어? 그럼 달라고 할 때? 선생님 이름 그래서 이게 내 이름 얘기하니까 받은 거야? 그래. 그분이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셨나 혹시? 사장님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 태민이처럼 선배팀, 선생님 팀에 왠지 급하고 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알지? 바꿀 때 그냥 요거 똑같은 거 하면 돼요. 아까 이거 안에 내용 보고 해도 괜찮은 거 맞죠? 그냥 오늘 그거 보고 합시다. 괜찮네? 온다고 고생 많은데 그죠? 책가게 영상 찝찝하잖아. 바꿔주는 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말았죠?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도형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도형이 이동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형이 이동 시험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앞에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내용은 그냥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모르는 건 좀 필기하면 됩니다. 알았죠? 태민이도 모르는 건 꼭 외워놔야 돼. 이거 알고 있으면 괜찮지만 자 어디까지 했노? 이거 지나는 두 점이 있을 때 직선을 세우는 공식 이게 뭐야? 뭐야? y는 뭐야? 요 m이 없잖아 지금. m을 찾아야지. 이 두 점 가지고야. 어떻게 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이거는 진짜 너희 까먹으면 안 돼, 그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게 기울기죠? 이 동그라미 친 게 얘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없으니까 찾는다. 나머지는 다 똑같지 뭐. x 마이너스 x 이 둘이 곱하는 거죠. 플러스 y. 됐습니까? 여기까지요? 두 가지?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지? 절편이 있을 때잖아요. 절편이 보통 x절편 a0, y절편 0b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죠? 동현이가 벌칙으로 늦게 왔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아니 뭐 틀려도 돼. 틀린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뭐죠? 까먹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처음부터 하는 거야. A가 밑에 들어가죠. X 밑에 플러스 B가 아래 들어가죠. Y 밑에. 지금 오늘 증명 안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해돼요? 이게 절편이 있을 때 직선 구하는 공식이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알았죠?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맞잖아. 2번도 첫 번째가 구한 거고 야의 증명도 얘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직선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수직일 때, 조건.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뭐 모르면서 그냥 알려줘야 되는데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지. 평행은 기울기 같고 맞은편 다르고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관계가 수직 관계.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마지막 하나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죠. 점을 x1, y1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위에 것처럼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고 한 좌표가 이렇게 있어. 이 두 점, 점과 이 직선 사이 이 거리 공식 이걸 d라고 하면 d를 어떻게 구하죠?
이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능력을 잡아줘야 되죠. 자, 공식이 뭐야? 뭐 분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해 절대값 ax1 이게 x1 여기 넣는 거야. x자리에 그 다음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이 공식은 무조건 또 왜 외워야 되냐면 원이 나갔을 때 원에서도 나오고 도형이동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 막 평이동을 시키고 나서 어떤 도형과 직선 사이의 막 거리를 물어본다면 앞에 것들이 싹 다 끄집어내서 풀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직선입니다. 선생님 지금 점과 좌표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선도 아주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다 아는 내용 맞죠? 들어보니까요. 들어나? 괜찮네? 너 무슨 생각하는 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요?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원이요? 다 지울까 앞에 거 했던 것들인데 동이 좀 늦게 와가지고 눈으로 한번 봐봐. 다 아는 내용 맞아? 그럼 지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내가 말로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원 이야기를 자세하게 조금은 해야, 아주 자세하게 말고 좀 그나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원을 어려워하죠. 그리고 태민이도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해보자고요. 원요. 자, 원 세 번째 원이요.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중심, 반지름. 맞죠? 중심과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원의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원의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죠? x제곱,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거죠. 중심이 뭐야? 중심 0,0이죠. 원점을 중심으로 할 때 반지름 r일 때가 이겁니다. 알았어? 특별히 단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단위원은 특별히 반지름이 1이면서 오케이? 1자리 특별하게. 근데 뭐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잡아준 거니까 그냥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표준형이죠. 표준형은 뭐야? 어떻게 생겼어요? 다 배운 거 복습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중심만 바뀌었죠. 뭐예요 중심? A, B죠. 그럼 얘가 되는 방법은 바로 평행이동인 거예요. 맞습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물어본다는 거야. 도형이동 들어가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남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일반형이 남았네요. 그러면 일반형은 또 뭐예요? 모양이요? X제곱 앞에 Y제곱 앞에 1인 개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전개한 거야 어떻게 보면.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AB와 구분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 모양이 일반형이다. 그럼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거꾸로 만들어줘서 완전제곱 2개 만들어준다. 그게 일반형이었어. 이게 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원에서 이제 첫 번째는 정의였고 두 번째는 뭐야? 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Y축과 접할 때 특징, X축과 접할 때의 특징. 그 특징들 다 알고 있나? 뭐가 연관이 있어? 접할 때는 좌표가 반지름과 연관이 있는 거야. 맞아요? 예를 들어줄까? 내가 만약에 X 빼기
예를 들지 말고 그림을 가지고 식을 너희가 말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그림으로 자주 나오니까. 자, 내가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요. y축이 여기 있어요. 응? 내가 만약에 그림을 여기다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다 좌표를 잡았어요. 이렇게. 이 중심을 반지름을 우리 보통 R로 잡으니까 야는 중심 좌표를 AB로 잡으면 반지름이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B겠죠.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밑에다가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X축 밑에다가요. 똑같이 여기다 AB라고 잡아볼까? 야,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때는 반지름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B죠. 그럼 이 두 개의 특징이 지금 뭐야? X축과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X축에 접할 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죠? X-A제곱 Y-B제곱은 뭐가 돼? B제곱이죠. 맞습니까? B가 음수여도 양수여도 접하면 잠이 와서 안 되겠네. 그래서 그래. 자, 이거 한 10번 잡아. 그래. 그거 혈액순환이 되면 잠이 깹니다. 박수 치죠. 응? 잠을 때. 태민이 괜찮아? 태민도 너무 힘이 없어 보여. 너 시험 좀 잘하고 있나? 시험 대비 얼마 안 남았는데. 응? 기획대 들고 있나? 쌤이 저번에 준 거 있잖아. 너희 플래너. 써보고 있네? 플래너 안 줬나? 줬잖아. 플래너 막 쓰는 거예요. 공부 계획 잡아가지고 오늘 뭐 하고 이렇게. 나 너희 필요하면 공식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네. 교무실에는 잠깐 깜빡깜빡한다. 요거만 하면 됩니다. 알았어? 공식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Y축에 접한다. 응? Y축에 접할 수도 있잖아요. Y축에 접하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또 AB라고 할까? 이것도 AB라고 할까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얘처럼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야의 반지름은 뭘까요? A겠죠. 얘는 마이너스 A겠죠. 그럼 여기서 바꿔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왼쪽 똑같잖아. 는 A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좌표랑 연관이 있다는 거. 여기서는 A랑 연관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요. 이걸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A제곱으로 바꿔주면 되죠. 얘는 A제곱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동시에 접한다고요. 동시에 접하는 건 여기도 접하고 여기 접하는 거잖아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 생각해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 아래에도 있어요. 그럼 쌤이 하나를 대표 잡았어요. 이렇게요. 이번엔 반지름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좌표는 내가 반지름을 R로 잡았으면 양수 말이야. 그러면 야는 방정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X 빼기 R제곱 Y 빼기 R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1 싸우면 둘 다 양양이니까. 그럼 2 싸우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2 싸우면 이 자리 빼기가 X가 음수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얘는 똑같이 위에 있으니까 똑같겠죠? 얘는 누구만 부호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어야 되죠? 얘는 둘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보통 일반화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너희는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를 판단해서 식을 세워야 된다. 만약에 모를 때는 다 구해야 됩니다. 경우가 4가지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은 경우가
두 개씩밖에 없죠. y축 오른쪽 왼쪽. 얘는 위아래. 얘는 네 군데 다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면 축에 접하는 원, 또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원이라고 합니다. 됐나? 자, 이게 다 끝이 나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원과 직선의 관계가 나와. 그게 끝나면 원과 원의 관계도 나와요. 그것도 끝나면 마지막은 원과 접선인 거야. 원과 접선까지가 마지막이다. 원에서. 그럼 너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동현아, 누리가 잠깐 깨나?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 체력적으로. 근데 많이 해야 돼. 선생님도 하루에 푸시업 한 100개씩 합니다. 그건 집에서 할 수 있잖아.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굳이 뭐 운동, 뭐 헬스 안 가도 된대. 그러니까 내 말은 운동 가치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렇잖아?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 한 10개 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시험 내릴 때 체력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죠? 요즘에 또 수행평가 점수는 또 많아지겠네요. 수행평가 시즌이 보통 중간고사 치기 전쯤에 전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잡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잡는 거야. 알았어? 잠 깨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아까 하다가 말았던 거 원과 직선. 자,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태민이는. 자, 원이 이렇게 있대. 자, 원과 직선의 관계는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 이 원방 정식을 뭐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잡으면 기본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AB라고 잡을까 이렇게 표준형으로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만약에 직선이 있어. 응? 직선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선과 이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조건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 원과 이 직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D 소문자로 D로 잡으면 반지름은 R이잖아. 여기까지 가는 게 반지름이잖아요. 어? 누가 더 커요? R이 크죠? 그래서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선을 우리는 할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름은요.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중요한 거죠. 이거요. 그럼 이때 이 D가 뭐라고? 중심과 직선 사이에 아까 거리 공식 갖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어? 다른 방법은요? 다르게 하는 방법은 뭐야? 원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식과 1차식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교점은 연립합니다. 그럼 1차를 원에 있는 2차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1차식을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가도 됩니다. 이거죠. 이에 연립을 해서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된다. 선생님이 그 판별식 공식을 다른 반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더라고 어떤 애들이야? 우리 알고 있죠? B제곱 B 사이시에 뭐 4분의 t 공식도 있잖아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한 점 만날 때 이런 식으로 한 점 만날 때 이때는 D와 R이 같겠죠? 한 점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선을 접한다라고 합니다.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자, 아까 선생님 너한테 마지막에 배울 게 접선이라고 했는데 미리 살짝 나오는 거야. 접선에서는 우리는 이거 구하는 방법만 계속 깊이 깊이 파고드는 거, 그게 접선 파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뭐가 될 것 같아? 는 0이 되겠죠. 하나 중근이니까 한 점밖에 없으니까 근이. 세 번째, D보다 R이 더 작을 때잖아 지금요. 아니, D가 더 클 때잖아요.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을 때 선의 이름은 따로 없어. 알았어요? 그냥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은 허근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너희가 연립해서 푸는 게 좋으면 연립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럼 이걸로 가는 거야. 하나만 딱 잡아서. 서술형이 나왔을 때 이걸로 해라 그럼 이걸로 하면 되고, 이걸로 해라 이걸로 하면 되고, 아무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고요. 객관식에서도 마음대로. 근데 선생님의 추천은 이걸 더 많이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얘를 추천하는가 하면은 이 방식으로 뒤에 가서 접선도 할 거기 때문에 좀 이어진다는 거예요, 개념이요. 알겠네? 여기까지요. 자, 끝이 났네요. 원과 직선의 관계는 두 가지로 본다. 세 번째, 네 번째, 원과 원의 관계도 있습니다. 원과 원의 관계는 기준이 뭐냐면, 야의 기준은 D와 R이었잖아요. 그럼 야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D와 R1, R2의 관계입니다. R1, R2가 뭐냐면 원의 반지름 두 개 있을 거니까 첫 번째 반지름, 두 번째 반지름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때 T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공식 알고 있잖아. 이때 두 점이 바로 누구냐면 야하고 다르다고 이번에는요. 다른 데인 거야. 중심거리라고 합니다. 말 안에 뭐 뜻이 있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다. 오케이? 자, 해볼까?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대요.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 안 만나고 있죠? 너희 원과 원이 안 만나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밖에서 안 만나는 경우와 안에서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서 안 만나는 건 이렇게 커다란 거하고 작은 건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안 만나는 경우는 뭐? 얘는 안 만나는 경우가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얘는 두 가지가 있다. 밖에서 안 만나느냐, 안에서 만나느냐.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야의 기준이 뭐야? 는 될 때가 기준 아닙니까? 는일 때를 기준으로 얘가 클 때, 얘가 클 때. 그럼 얘도 는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좀 전에 있는 걸 다시 그려보면, 자, 원과 원이 바깥쪽에서 접할 때 이게 기준인 거야. 자, 그럼 이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얘들을 이어. 이게 바로 T라고요. 알았어? 되니?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놈을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하면 어때? 얘 둘이 더하면 얘와 같죠? 맞잖아요. 접할 때 이걸 외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접한다고 해서 외접입니다. 외접 조건이 뭐야? D와 R1, R2의 합이 같다.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볼래? 방향이 바뀌면 이 두 원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근데 보면 이 투어는 만나게 되겠지. 기준만 잘 기억하자고. 그래서 이 는다는 것만 알면은 너희가 방향만 갖고 는다는 거야.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죠. 볼게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럼 안에서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다. 안에서 안 만나는, 아니, 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내접한다고 합니다. 내접. 안에서 접한다. 그럼 내접 조금 더 얘기해볼까?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원. 작은 원. 중심. 아니, 너 자만 안 된다니까, 이 녀석들. 이 길이를 D라고 잡으면 중심거리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기해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길이가 바로 뭐야? R1인 거야. 짧게 가는 게 뭐야? R2죠? 그럼 얘들의 관계를 이게 볼래요? 외접은 뭐야? D와 R1의 R2의 차이와 같은 거지. 그래서 긴 길이 빼기 작은 길이가 D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위에 거와 아래 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면 내접이고요. 플러스와 같으면 외접이다. 그럼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는 한 점 만날 조건이잖아요.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얘기할 수 있겠네.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냐고요? 뭐요? 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알았어? T가 얘보다는 크고 더했는 거보단 작으면 된다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 두 기준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R1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까? 이게 두 점 만날 조건이에요. 그럼 너희가 시험 칠 때 이거를 뭐 외접할 조건, 내접할 조건 이걸 따로따로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다니까. 기준만 딱 잡아놓고 그럼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이런 거지. 그럼 너희가 이 D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알겠습니까? 다 했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였어요? 접선에 대해서만 공식까지 외워가면서 할 줄 알아야 돼. 접선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원이 들어간다면 원이 안 들어가도 자주 나와요. 도형이동에서요. 너희 복습을 좀 거의 많이 했는데 아직 도형이동 하도 못 나왔어요. 아, 시계 보고 있었어. 45분. 너희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이 다가올 텐데 기말고사 끝나면 12월 말이잖아요. 아마 너희 학교는 5성 수원 수투를 나갈 겁니다. 국민과 관계없어. 사대보고도 아마 수원 수투가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미리 수투했잖아요. 응? 선정했나? 선택 과목 말이에요. 고2 때 들을 수학 과목 수원 수투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벌써 겨울방학 시험 다 짜놨는데 네, 잠깐 할게요. 얘기 좀 해주세요. 12월 요 시간 월목 요 시간은 수투로 바뀝니다. 수학 2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아직 한 3개월 뒤, 2개월 반 뒤에 얘기하는 거야. 요 시간은 수투가 될 거예요. 그럼 수원은 그때 너희가 과목이 2개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수학도요. 수원도 시험 따로 치고요. 수투 따로 치거든요. 두 번째는 수학. 학교에 수학생님도 2명에서 만 3명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잖아. 수원 앞뒤 나가는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씩 수학이랑 학통, 수통. 아무튼 미리 예상을 해야 돼. 그럼 수원 언제 할 건가 하면 주말에 하려고요. 너희가 평일에 4번 오는 것보다는 뭐 주말반, 평일반 안 받는 따라하는 게
겨울방학 때면 뭐 학교 안 가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상관없지 않겠나? 뭐 아무튼 미리 얘기를 하면 수투는 요날 그대로고요. 그때 이제 고기가 되는 거지. 예비 고기가. 수원은 주말반에 토일반으로 할 겁니다. 미리 예상하면 됩니다. 알겠죠? 동현이는 월목반에서 이제 화금으로 옮기잖아. 시험 대비 끝나면 1, 2, 9반 아닌가? 주말반을 하고 싶다? 화금반 1, 2, 9반 화금이 있거든요. 주말반은 1, 2, 9반 현재 따로 없어요. 만들면 있겠지만 그래 일단 동현이가 먼저 가고 태민이는 뒤에 따라 같이 따라한다 가면 좀 이상하고 좀 다음에 갑시다. 알았죠? 일단 이번에는 시험 대비 끝나고 오니까 아직은 아니고 시험 대비 때 교재가 똑같아. 파워반, 미크반.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 뭐 일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 없어. 이번 달에 또 시험 또 치거든요. 월간 테스트요. 이번에도 레벨 테스트, 이건 레벨 테스트가 아니죠. 기출 테스트입니다. 미리 보는 중간고사. 학교마다 시험지가 다 달라서 이걸로 좀 이렇게 애들 순위 매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시험 난이도 다 다른데요. 학교마다. 맞지? 이번에 그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패스. 접선 나오는 문제 오늘 끝냅시다. 자, 원의 접선 잘 들어야 됩니다. 너 다 알고 있는 거 맞니? 이거 듣기만 해도 되는 거 맞지? 문제 풀 때 막 모이면 안 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 여기에 접선은 아까처럼 이렇게 한 점만 나는 거야. 이런 상황.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접점이, 이걸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접점. 접하는 점. 접점. 접점이 있을 때 알았어요? 접점부터는 뭐 x1, y1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접점이 있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 뭐가 될까? 아까 해봤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점이 같다. 근데 이때는 접선이 안 나와 있으니까 맞죠? 너희가 의미를 가지고 식을 찾아내야 돼. 그죠? 맞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아까 했던 거 반점이 같다. 이거를 먼저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공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원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보통 원점을 잡아보자고. 기본형. 기본형일 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0이야.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자, 기본형의 방정식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이때 접점을 아까 선생님 또 지웠는데 x1, y1 이렇게 있어요. 이때 요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래? 이거 이 방정식이 접선이니까. 자, 공식 뭐죠? 이걸 찾는 거니까 아직 A 모르는 거죠, 지금. 공식이 뭐야? 이거 그냥 지울까? 이걸 찾아야 되니까요. 접점이 이렇고 중심이 이렇고 반지름이 R일 때 이 접선 공식이 있다고요. 뭐냐고요? x1x 플러스 y1y 는 알지? 오케이? 이거 외워야 된다? 기본형일 때는 외워야 돼요. 증명은 지금 안 하겠다고 재미요. 두 번째, 이건 접점이 있을 때 알았어요. 접점이 있을 때 공식. 또 하나가 뭐가 있어?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건 접점이 있을 때 공식이고 기울기가 있을 때 구하는 공식도 있다고요. 공식 뭐야? y는 뭐야? mx 기울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뭐야? 정말 또 어디 누르기로 했잖아. 계속 눌러야 돼. r 루트 m 제곱 플러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녀석은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까? 자, 원 이렇게 있어요. 응? 원 이렇게 있어. 응?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접점이 1,-1이래요. 이때 접선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 라고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오케이? 뭘까? 이거 공식 쳐봐봐. 얘가 x1, y1이잖아. 어떻게 돼? x1을 여기다 넣으면 1x, 오케이? 1x는 그냥 x잖아. 그다음 플러스 y1, y. y1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y. 오케이? 는 r제곱. 는 r제곱. 얘가 r제곱이잖아. 이렇게요. 5라고 되어 있으면 반지름은 루트 5거든요. 그러니까 r제곱이죠. r제곱이야. 외울 수 계십니까? 두 번째, 기울기가 만약에 기울기가 5라고 하자면 공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y는 5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5잖아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26이 된다. 끝이지 뭐. 끝. 루트 130이 되겠죠. 근데 얘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생기지? 왜 두 개 생기냐? 같은 기울기가 위아래 두 개씩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이 공식 까먹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기본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기본형이 아니면 이런 공식도 원래 있긴 있어. 근데 따로 외우지 말고 참 말 걸리기 때문에 그냥 따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아까 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지고 찾는 게 좋아. 알았어? 직접요. 이거는 공식 있으니까 굳이 일일이 찾지 말고 외워서 빨리 구하겠다는 거. 기본형입니다. 표준형이나 일반형은 따로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직접 찾는다. 찾는 거 이따 한번 설명해 볼 거야. 문제 풀면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접선. 그럼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점과 등 사이의 거리 또는 판별식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하는 거지. 아까 설명을 잠깐 했잖아. 판별식과 점과 등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찾는다.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풀 때요. 지금은 개념만 하고 있잖아. 다 했어. 우리가 세 단어를 다 했어 지금. 정거좌표, 직선, 원까지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도형이동을 다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책을 펴보세요. 이쪽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점의 평이동과 도형의 평이동이 나와 있죠? 핵심만 선생님이 개념을 넣었습니다. 점의 이동. 자 보세요 선생님. 첫 번째 개념. 점의 이동은 어떻게 해? x, y가 있는데 얘를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x좌표는 뭘로 바뀝니까? x좌표는 뭐로 바뀌어? x 플러스 a가 되고 y좌표는 y 플러스 b가 되는 거 알았어? 말 그대로 그냥 더한다. 이게 끝이지. 이게 점의 평이동입니다. 도형의 평이동은요. 이건 점이라고 쓰는 거야. 점, 좌표.
도형은 어떻게 써요? 도형은 쓸 때 어떻게 써요? f라는 용어를 씁니다. 혹은 g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f, x, y는 0, 는 0, 는 0. 는 0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싹 다 도형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도형이란 뜻이야. 얘를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 도형은 어떻게 바뀌죠? f 뭐가 돼? x 빼기 a 빼기 b가 됩니다.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씁니다. 반대로 쓴다고 예를 들어서 뒤로 옮겨보세요. 뒤로 옮겨보세요. 5쪽 찾습니까? 필수 유형이요. 너 그 탑방을 사가지고 탑방에 들을 책 없는 거 아이가? 그 거의 명수대로 맞춰 나오거든요. 한두 권 좀 요금밖에 없어요. 딴 애들은 못 살 수도 있는 거. 많이 있구나 아직까지. 아직은 괜찮다 그죠? 자 5점. 자 문제도 뭐라 했노? 원점을 그랬지 맨 앞에. 원점이 뭐야? 00이잖아요. 원점이 뭐야? 00. 00을 어디로 이동했다? 2, 마이너스로 이동했다. 문제에서. 그럼 얼마 이동한 거야? 얘기해봐. 위에 있는 이 개념 가지고. 얼마 이동을 했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죠? 자, 이 상황까지 판단해 주시고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을 평행 이동했더니 접했다. 평행 이동했더니 접했다. 그럼 배이동을 시켜야 될까 이거? 자, 해봐. 이게 얘라고 알았어요? 이걸 대표하는 게 얘라고 기호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y를 뭐로 바꾼다? 반대보로 y 플러스를 바꾼다고 알았어요? 이해돼? 는 x는 뭘로 바꾼다? 부호 따라가고 x 빼기 2의 제곱으로 바꾼다. 이해가 되십니까? x자리를 x 빼기 2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x자리를 x 빼기로 싹 다 바꾸는 거야. y는 전부 다 y 플러스로 바꾸야. 반대로 간다고 알았어요? 식으로 쓸 때는요. 이게 이 설명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돼? 전개하면 됩니까 이제? 얘들아 전개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책에서 접한다 그랬지? 얘들아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는 판별식으로 하는 거 알았어? 원은 두 가지 있었지만 자 이거 전개해 볼게. 너희 같이 해봐. 는 마이너스 x제곱 선생님 실수 안 하는데 봐봐. 마이너스 4x인데 플러스 되겠네. 플러스 4x는 5x 되겠네요. 자 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되겠고 마이너스 3 되겠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2차 함수다. 책에서 뭐라 했어? 얘하고 누구하고? y는 mx 더하기 5하고 그랬지? 우리 아까 했던 말도 해봐. 너희 얘들아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 연립은 항상 대입법을 쓴다. 요놈 자리에 y 자리에를 넣는다. 그럼 넣고 나서 판별식 간다니까요. 그럼 왼쪽으로 내가 넘어가고 한다면 어떻게 돼? x 제곱 빼기 5 빼기 mx.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지금. 너 괜찮네? 만지다가 조용하는 거 아이가? 참 안돼. 시험 대비인데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넘어간 거 뭔가요? 1차함끼리 얘는 플러스 5였는데 플러스 9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판별 세워볼까요? d 구하는 공식 b제곱 빼기 4ac 는요. 이때 전개하지 말고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암산하면 되잖아요. 누구를 제곱해야 36이냐 이거죠. 6이잖아. 6. 6이 나오려면 m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6이 나오려면 11일도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구했네요.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라. 10 됩니다. 그죠? 만약에 바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하면 나와서 전개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도 되죠. m가 한 2,000방향이니까 두 분의 합으로 가도 된다.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요. 이건 되게 쉽죠. 좌표로 나왔잖아요. 맞죠? 정답은 A가 뭡니까? 5, B도 5. 괜찮니? 이거는 점의 이동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점만 하면 되는 거죠. 태민 이해돼?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3이 8 됐네? 얼마 이동 있는 거야 이거지. 5잖아. 마이너스 4가 얼마 이동에 1 되냐 묻는 거니까 온 거야 두 개야. 그죠? 그러니까 점의 이동을 할 때는 그대로 한다는 거야. 부호를.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부호를 반대로 한다. 따라해봐 얘들아.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요거만 기억하는 거야. 두 가지야. 그러면 너희가 점인지 도형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죠? 도형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 걸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쪽. 6쪽 3번. 3번. 풀어보세요. 필수형 3번만 풀어보세요. 같은 건데 이렇게 유형을 하나 만든 거야. 응용된 거지 뭐. 맞지? 이차 함수의 꼭점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야. 꼭지점을 잘 찾아야 된단다.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맞죠? 잘 안되는구나. 다 나으십니까 여러분? 응용이 되고 있단다. 이렇게 하려면은 x도 x 빼기 1가 되는 거야. 얘는 반대로 하고, 얘는 반대로 하고, 그렇지. 마이너스 이런 거. 일단 아닌데. 일단 아니요. 천천히 검사해보세요. 자, 같이 하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필수형 3번 풀이는, 자, 지금 문제에서 x축을 얼마 되느냐? a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이죠. 점이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점의 이동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질문이 지금 뭐야? 꼭 지점만 묻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가 도형 자체를 평이동을 시키려면 x자리에다가 x 빼기 1을 넣고 y자리에 y 플러스 2를 넣어야 되니까 식이 복잡해질 거야. 맞지? 해봤죠? 그럼 이런 경우는 굳이 식으로 안 가도 돼. 왜? 꼭 지점만 묻고 있잖아.
내가 이해되나? 약간 우리가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어요. 꼭지점만 찾으면 돼요. 꼭지점 찾는 거 알죠? 그러니까 꼭지점은 좌표니까 점의 이동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자기한테 편하게 풀라는 거야. 복잡하게 말고. 그럼 얘는 3x 1제곱 빼기 4가 되죠. 맞나? 그죠? 그럼 꼭지는 뭐야? 1, 많이 산 거잖아요. 그럼 이놈을 이동하면 돼, 이놈을. 어차피 꼭지만 묶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놈이, 얘는 점은 그대로 가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4 빼기 2. 점은 그대로야. 되나? 이놈을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맞나? y 자리에 얘를 넣고요. x 자리에 이놈을 넣고요. 따라 적는다 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a가 넘어가면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에다가 얘 더하면 1이니까 넘어와서 5. 정답은 5여야 한다. 됐습니까? 플러스 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점으로 간 이유가 뭐야? 꼭지점은 점이니까요. 동의 왜? 이 그대로야. 이것만 보면 돼. 여기서 선생님 거 보면 돼. 너 거랑 비교해봐. 점으로 바꿨는데 점은 그대로 간대. 포함. 점은 그대로. 근데 처음에 생기는 X축으로. 포물선을 이동시키는 포물선 전체 중에 꼭점도 속하잖아. 왜? 점도 포물선 위에 있어. 근데 여기서 이게 포물선을 이동시키면 꼭지점한테 거꾸로 마이너스 아니 꼭점은 점이니까. 제 말 이거야. 식 전체를 바꾸려면 부를 바꿔야 되지만 점만 바꿀 때는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게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유였습니다. 식 전체를 이동할 때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좌표만 이동할 때는 그대로 한다. 이걸 말할 때가 실전체 말은 식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생각하는 게 뭐야? 내한테 필요하게 바꿔가는 거지. 난 점만 이동할 거야 이거지. 선생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복잡하게 가려면 복잡하다겠어요? 식으로 다 바꾸려면?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잘 이해 안 됐어? 자, 동현아, 봐봐. 선생님 예를 들어 줄게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는 x 빼기 1이 있어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럼 이 좌표는 뭐 마이너스 1개 이렇게 있겠죠? 내가 내 식전체 바꿔볼게. x축으로 아까처럼 해볼게. 1만큼 y축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2만큼이야. 얘들아 선생님 잘 들어봐봐. 내가 아까 너한테 증명 없이 했단 말이야. 증명 없이요. 예를 들어줄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이 식은 y 얘기해봐. y 플러스 2 오케이? 식 전체를 바꾸고 싶은 거야. x는 x 빼기 1로 바뀌고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y는 뭐가 돼? x 빼기 4가 된단 말이야. 식은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이 중에서 한 점만 이동을 하고 싶어 만약에. 한 점만요? 내 말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요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게 봐. 1, 맞아?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놈을 여기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성립할까? 성립한다니까. 이게 그 상황인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만큼 이동했다. 그렇죠. 점의 이동이니까. 봐봐. 괄호는 좌표 알았어. 무조건. 도형은 항상 F 가로 능용돼 있어요. 기호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지금 동현이의 질문,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말은 이차함수 도형이라고 했지 않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점으로 표현됐잖아요.
이 자체는. 그럼 점의 이동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기호로 말하고 있는 거야. 기호로 수학 기호로 말하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강조했잖아. 이건 얘들아 점이야 라고 했잖아. 도형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동면의 사용이 맞는 거야. 기호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에 원래 도형이란 말이 안 들어가 얘야. 이게 이차함수, 차도로. 이거 없어도 얘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강조한 거야. 아 그게 질문이었던 거야? 오케이. 너희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야 선생님이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이냐 도형이냐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시죠? 중요하다. 실수 안 한다는 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맞죠? 약속이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필수형 5번도 같은 유형 아닙니까? 아니, 눈으로 딱 봐봐. 이번엔 직선이잖아. 너희 직선도 뭐야? 도형이 알았어. 원래는요. 근데 문제 안에서 점을 이동시키느냐 도형 전체를 이동시키냐는 너희가 판단하고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평행이동을 끝냅시다. 다시 이쪽으로 갈까요? 이번엔 대칭이동이거든요. 자, 너 이쪽에 보면 제목이 뭐야? 가로 이번에 제목이 뭐야? 점의 대칭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미리 보세요. 다음 페이지 미리 보면 뭐가 되냐? 도형의 대칭이동이죠. 우리 아까 평행이동 배울 때는 하나의 파트에다가 점과 도형을 함께 설명했죠. 맞지? 점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평행이동 할 때 말이에요. 도형은 뭐야? 반대로. 그러면 대칭이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반대 알았어요? 근데 뭐 해놓아 내가 또 못도 하지 말고 내가 뭐 했지 금방? 듣고 있는 거 맞네요. 확인. 잘 듣고 있는데 제가 자꾸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대칭이동은 점도 반대, 도형도 반대. 생각하겠네? 그 이유만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보여줬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알았어요? 점과 도형은요. 근데 대칭이동은 둘 다 반대니까 오히려 이해하기는 더 쉽지 않겠니? 그렇잖아요. 점이든 도형이든 신경 안 쓰겠다고 똑같이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점이 이렇게 만약에 있어. 예를 지금 일반 x, y가 점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 자체가 그냥 점이야. 그러면 점을 내가 어떻게 이동한다? 대칭이동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5개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x축 대칭.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누구 보고 반대겠어요? x축 대칭이면 y가 반대인 거야.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도 했지 않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똑같은 x, y가 있는데 이번에 y축 대칭이야. 자, 대칭이야. 그럼 뭐 어떻게 돼? x가 반대 보낸다니까 x가 y축이니까 x 부호 반대. 근데 왜 그런지 너희가 그림을 하나만 그려봐도 증명이 된다니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에 x, y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x축 대칭시키면 얘가 x축이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위에와 아래 비교해보면 x는 안 변했잖아요. 그지? y는 바뀌잖아요. 뭐 그런 얘기인 거야. 그림 그려보면 다 보이는 거야. 너 일일이 그리지 말고 이제부터 상상하면서 반대로 가자. 이거죠. 세 번째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희 원점 대칭이라는 게 뭐야? 이 점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게 기준이 뭐야? 기준. 누구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원점 대칭은 뭐야? 원점 말 그대로 0,0이야. 0,0 알았어요? 0,0 대칭. 0,0이잖아요. 어떻게 된다? 얘는 x와 y가 모두 부호가 바뀌죠. 봐봐, x가 양수였다가 음수 바뀌었잖아요. y가 위에 있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둘 다 부호 반대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림 그려보면서 하면 돼. 너가 헷갈리면. 그럼 네 번째는 뭐야? y는 x라는 대칭이 있어요. 대칭. y는 x 대칭은 x와 y 왜다 여기 y x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45도 방향으로 가는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어딘가에 좌표를 이렇게 찍었을 때 이 좌표는 이쪽에 찍힐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좌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좌표는 양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x, y 위치가 바뀐 거야. x와 y 위치가 바뀐 거야. 그러면 얘가 앞에 가는 거, y가 앞에 가는 거지. 얘 부호 바뀌는 게 아니고 위치 바뀌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이 점을 옮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y는 마이너스 x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 점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돼? x와 y의 위치도 바뀌지만 부호도 바뀌는 거야. 위에 거 반대 부호로 다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5가지야. 이해됐어? 이게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이 이렇게 한다. 이건 점이잖아요. 도형이 나와도 이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도형이 하나 있어요. 뭐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x 빼기 y, 2x 빼기 y 더하기 이런 0이 이게 직선이죠. 이 직선을 y는 만약에 내가 x 대칭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해? x, y의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요. 요 x를 뭘로? 이 y 이렇게. y는 x로. 이해돼? 똑같이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점이든 도형이든 같은 방법이다. 이걸 기억하면 돼. 이게 대칭도형이었다. 그럼 너희가 이제부터 문제 풀 때 내가 좀 이제 직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배웠던 직선인 거야. 지금은 직선이 나와 있지만 어떨 때는 너희가 직선을 찾아서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찾는 방법 모르면 안 된다니까. 어떨 때는 이놈이 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2차 함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너희가 2차 함수도 다 알아야 돼 원래는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너무 많은 방대한 이야기니까 옛날에 다 했단 말이야 너희가 그죠? 수학상 할 때 그러니까 그걸 다 끄집어 내셔야 된다. 꼭점 찾는 방법,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꼭점의 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대칭축 이런 거 싹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도형의 대칭이동 기본적인 거 다 했습니다 지금요. 좀 더 마지막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 대칭이동이 심화됐을 때야. 심화. 그건 좀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다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2쪽까지는 3쪽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문제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필수형 5번, 6번 넘어가겠습니다. 8쪽 필수형 7번이고요. 코칭 시간에 너희가 뭘 푸느냐? 뒤에 있는 레벨 1, 2, 3를 푸는 거 알았어요? 넌 여기 복사가 안 돼 있거든요. 코칭 시간한테 바로 복사되려고 해야 돼요. 바로 그래야 순시간에 빨리 복사할 수 있겠죠? 그 뒷부분 얘기하면 여기 다 복사 안 돼 있거든요. 자, 보자. 그리고 코칭 시간에는 이걸로 풀어 공부해도 되고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 동의 있죠? 그거 풀어도 돼요 오늘. 그때 너희 거의 개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너희 필요한 거. 내신 때는요. 오늘 일단 안 치니까요. 오늘부터 안 칩니다. 봅시다. 읽어볼까요? 뭐가 되냐? ax 빼기 3y 플러스 2는 0이잖아요. 야, 문제 줄쳐봐. 뭐에 대한 대칭? 순서를 잘 봐야 돼요. y는 x 대칭이죠. 첫 번째로. 두 번째 하나 더 있잖아. 뭐 있나 한 번 더. 하나 더 있네. x축 대칭 그랬죠? 순서를 따라가셔야 된다. 알았어? 두 번 한다고 있으니까. 자, 불러보세요. 뭐가 돼요, 이거?
풀어봐. A1 3x 그렇지. 놔둬 이거 이거 y로 정리하지 마세요. 알죠? 놔두세요 그냥. 그 다음 x 됐지? 자 누구 보반대? y 보반대. y 보반대. y 보반대. 오케이. 얘는 그대로. 이게 끝이죠. 끝이죠? 근데 문제는 뭐겠노? 얘와 누가 수직이다? 얘와 누가? 얘하고 수직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문제에서요. 이걸 찾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직선으로 방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수직관계는 어떻게 구하죠? 수직관계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y로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y로 정리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둘이 하고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건 x 앞에 있는 것끼리 x 앞에 있는 건 x 앞에 것끼리 곱해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6이죠? y끼리 앞에는 y끼리 앞에 것끼리 곱합니다. 곱한다고요. 이 두 개 더하면 능용돼야 돼. 알았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쌤만 이해되십니까? 직선의 방향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되면 기울기와 기울기의 수직일 때 곱해서 마이너스 1되는 거 같은 말이라는 거야. 아니 y를 정리하면 되긴 돼. 그 시간도 아끼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y를 정리하는 거 해도 돼. 오케이. 근데 이것도 원래 너희 배웠던 거고 직선에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언급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아 맞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직선의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둘이 곱한다니까. 이게 능용되면 수직 조건이 되는 거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말이라고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다 증명하면 돼요. y로 정리하면 똑같이 된다. 이걸 y로 정리해서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되면 이게 똑같이 나온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요. 뭐 과제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1차시 뒤에는 레벨 1, 2, 3까지가 다음 주까지가 과제가 되겠죠. 너희가 레벨 1, 2, 3를 다 풀라는 게 아니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 1, 2까지만 풀래요. 그것만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문제 많죠? 총 40문제. 오늘 생각하면 더한 게 있어요. 활용을 안 했거든요. 활용은 뭐 금을 띄고 풀면 되니까 아니면 코칭쌤 시간에 좀 풀 때 같이 해도 됩니다. 맞죠? 쌤하고 남아있는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3쪽 이야기 얘기하는 거. 4쪽 이야기. 오케이? 자, 시험 공부 오늘부터 빡시게 하고요. 또 태민이는 월요일날 5시에 그 교과서 특히 그 위주로 갖고 와서 공부하자고 생각하고요. 풀어서 오는데 맞습니다. 그 쉰시간에 그 동민이 좀 바꾸는 게 아니나. 예, 좋네요. 그렇지. 그 10시 되면 문 닫거든요.